네, 12월 정기국회 오늘로 딱 6일 남았는데요. 이 6일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입법안들이 처리가 될 계획입니다. 근데 관심을 끌고 있는 법안 가운데 하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 과연 이것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까? 저희도 이게 궁금해서 여러 차례 인터뷰를 진행한 바가 있었는데요. 근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원내 수석 부대표도 말한 바 있고 수석 대변인도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정의당은 어제부터 국회에서 이 법안 통과를 위한 농성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주인공이고 정의당의 원내대표죠. 강은미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의당의 강은미입니다. 농성 중이시라고 들었는데요. 법안 처리될 때까지 계속 이어간다 이런 계획인가요?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좀 날씨가 추운데 건강 잘 살피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야죠. 네, 근데 저희가 좀 민주당 인터뷰를 해봤는데 민주당의 이제 공식 입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입장인데 대표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이제 그런 입장을 직접 듣진 못했지만 여러 차례 전해 들었는데요. 네, 이제 이낙연 대표가 9월 달에 이제 국회에서 네. 발언을 하고 나서 이후에 당론이 아니다, 또 당론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번복을 했는데 결국은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통과하겠다는 것까지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6일 남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안에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럼 이걸 좀 여쭤볼게요. 이제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법은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재정 절차라는 게 있다. 뭐 공청회부터 해갖고 절차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이게 정기국회 안에 힘들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공청회는 2일 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뭐 다음 절차는 국회에서 논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한 정당이 이제 강력하게 반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제로 통과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현재로는 이미자 의원까지 법안을 발의를 해서 정의당,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법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양당에서 이게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여야는 따로 없다.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감대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들만 조정하면 그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을 만들기 위한 그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인 공청회는 이미 열렸으니까. 시간 아껴서 각 정당이 좀 밀도 있게 집중 토의를 하면 못할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공청회 때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게 이게 이제 그 사망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업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은 그냥 고의 뭐에 해당하고 과실 치사는 아니다. 기업 범죄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것만 인정된다고 하면 나머지 사안들은 조금 조율하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그 법안 내용 조율 문제로 좀 여쭤볼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이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있고요. 엊그제 이제 국민의힘의 이미자 의원이 또 대표 발의한 안이 나왔어요. 요 세 개를 모아서 한번 좀 두 개 쟁점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자를 처벌하는 조항과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내신 안은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박주민 의원안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의 벌금이고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의 안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양형 기준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제 조금 더 다른 것은 민주당 안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44년 유예 네. 규정이 있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조금 달라서 요거는 좀 다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안전 조치를 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범위인데 정의당안하고 민주당안은 안전조치 의무를 좀 포괄적으로 정했는데 국민의힘은 좀 열거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했어요. 네. 저는 요 두 가지가 크게 문제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피해자들이 이 피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받지 않으니까 민사소송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그렇죠. 할 수 있는 규정을 뒀고 네. 이제 국민의힘안은 요게 없거든요. 좀 제가 하나하나 좀 차례로 여쭤보려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한꺼번에 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하나하나 좀 따로 떼어서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사망사고 발생한 기업의 경영자 처벌 조항은 양형 기준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 아니나 의원님 안은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규모는 좀 약간 다르지만 하지만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 안에는 이 조항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업에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고의로 은폐를 하려고 했거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가족이 사망했는데 개인은 민사소송을 해야 되고 3년, 4년 길게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정도라고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그런 권한 정도는 줘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이 많이 요구하는 게 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이제 기업의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야 다 이제 국고에 뭐 귀납되는 거여서 그럼 피해자인 우리들은 어떤 것을 뭐 이야기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주민 의원 안에만 돼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4년 유예한다. 이것도 안 된다. 바로 시행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의 그 산재에서 사망 사고의 8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4년 유예하면 그러면 이제 4년 동안 85%의 사망 사고는 계속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법을 만드는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이거는 좀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민주당 인사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제 그래서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나 설비를 그 갖추는데 그러니까 또 어떤 경영상의 그 압박이 있을 수가 있다면 지원을 하는 방안도 이제 검토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으니 그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을 뭐 그 어차피 법이 만들어지면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은 뭐 1년 후에 뭐 적용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예산이나 뭐 정책이라는 마련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재계 쪽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말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여기에 현장 책임자 처벌 조항이 있는데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해서 그 사업주 처벌을 해버리면 이거 이중 처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네. 이제 그동안에 산안법이 있긴 했으나 산재가 줄어들지 않고 더욱이 김영준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했는데도 실은 사망사고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이제 그 안전관리 담당자가 예산을 투여하는 걸 결정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업주가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이 범죄이고 기업이 계속 안전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외국의 해외 사례에도 영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죽으니까 기업살인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는 병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인터뷰 초입에 이제 정당 간에 그 밀도 있고 집중적인 토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토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계속 그 민주당 안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미자 의원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뭐 논의가 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법사위의 법안 소위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법안 소위에서 좀 그 쟁점이 됐던 안들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하게 되면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그러면 생각입니다. 정당 안에서는 논의가 되는데 정당 간에는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네, 오늘 이제 법사위 공식적으로는 법사위의 법안 소위에서 예. 논의가 이제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시도를 했는데 만약에 그 9일로 이제 회기가 끝나잖아요. 네네. 이게 만약에 넘기면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그때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해넘기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이게 이제 대부분 우리가 그 중요한 이 법안들이 한참 이렇게 그 시민들이 관심 가질 때는 막 논란이 되다가 이제 조금 사그라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다시 묻혀버리는 그렇죠. 경우가 있기 예, 때문에 예. 더욱이 이제 10일이면 김용균 2주기가 되는데 그렇죠. 적어도 2주기 전에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죽지 않게 하는 것을 국회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의 원내대표로 맡고 있는 강은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